안녕하세요. 야찌만드 문제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라는 채널 액다의 주원입니다. 자, 액다의 퍼스트 파운딩 스페이스 마린 군단 특집 드디어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워해머야 뭐 이제 한 5% 했나? 워해머의 설정은 깊고 깊지만 그래도 워해머의 알파이전 오메가인 스페이스 마린의 인기 군단들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가 아니죠. 그 마지막은 드디어 알파리전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알파리전인데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나간중의 삼국지 연이 이문열의 편형 삼국지처럼 이거는 이제 액다의 워해머 이야기고요. 물론 가급적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보도 방송 전에 많이 찾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도 워해머 개 족밥이기 때문에 워해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의적으로 이제 좀 과장한다던가 좀 살을 붙이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해머에 대해서 이제 설정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는 이제 렉시카눔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무위키 아니면 국내 블랙라이브 갤러리 아니면 게임스 워크숍에서 발매한 코덱스 뭐 코어북 소설 등으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그냥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는 재롱 떠는 거고요. 입문자를 위해서는 뭐 그냥 약간 그 소금 좀 쳐갖고 밑간 좀 쳐갖고 입문자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청에 있어서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알파리전입니다. 알파리전 워해머에서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죠. 워해머에서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고 특히나 스페이스 마린 중에서도 유독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 알파리전 진짜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전통적으로 제국바죠. 제국 계열만큼 알파리전을 전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점점 설정이 확립이 될수록 알면 알수록 이 새끼들 정말 꼴배기 싫다. 왜? 고도의 컨셉 중이고 컨셉에 잡혀먹혀버렸어. 씨발 배신을 할 거면 배신을 하고 충성을 할 거면 충성을 하란 말이야. 이게 얘네들이 처음에는 거룩한 사명으로 만들어진 집단이었는데 결국엔 컨셉에 잡혀먹혀갖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우리 목표가 그 뭐였지? 이렇게 돼갖고 무슨 뭐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뭐 컨셉 잡혀있는 프라이마크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리만러스 컨셉충이다 그러는데 리만러스의 컨셉질은 알파리전이라던가 알파리우스에 비하면 진짜 그저 범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알파리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요약을 하자면은 분탕충입니다. 분탕충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그 뭐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오는 하이드라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알파리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고 가야 되냐? 그들의 프라이마크인 알파리우스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알파리우스 오메곤입니다. 근데 뭐 물어보겠죠? 알파리우스가 맞아요? 알파리우스 오메곤이 맞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알파리우스는 뭐였느냐? 나는 얘 적인 줄 알았어요. 나 처음에 알파리우스는 그 본명이 알파리우스 오메곤인 줄 알았어요. 뭐 이름이 알파리우스, 성이 오메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알파리우스 따로 오메곤 따로입니다. 그래서 알파리우스의 과거와 알파리우스의 진실에 대해서는 반전의 요소인데요. 이거 내가 찾아보다가 준비하다가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갖고 처음부터 패를 다 까고 가겠습니다. 예, 알파리우스는 쌍둥이 프라이마크죠. 알파리우스와 오메곤 쌍둥이 프라이마크입니다. 예, 그래서 알파리우스 오메곤인 거예요. 성이라던가 이름이 알파리우스 그리고 뭐 성이라던가 이름이 오메곤 그게 아니라 알파리우스 따로 오메곤 따로 그렇게 있는 쌍둥이 프라이마크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프라이마크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프라이마크가 19명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21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0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파리우스 오메곤 때문입니다. 둘이라서 숙청당한 프라이마크도 둘이지요. 자 그래서 알파리우스 이야기할 때 항상 뭐야? 18번 곡도 시작합니다. 자 프라이마크들의 생물학적 어이는 어머니였던 에르다가 황제는 너희를 아들이 아닌 도구로서 쓸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너희의 인생을 찾아 꾹 해갖고는 캣맘이라던가 애니멀 포도처럼 전 우주로 퍼벙 아이들의 배양포들을 전 우주로 보냈는데 자 찐빠가 납니다. 무슨 찐빠가 나느냐? 알파리우스는 톡 하고 떨어져갖고는 우주로 안 나갔어요. 다른 프라이마크들은 가깝게는 이제 태양계랑 가까운 행성계 멀리는 진짜 존나 먼 행성계 그렇게 보냈단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 알파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불발이었던 거예요. 오발탄이어갖고는
뽕 했는데 그게 바로 그냥 그대로 지구로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알파리우스의 배양 포드는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황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제가 황제 설명회 때라던가 프라이마크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황제가 노발대발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황제폐하 그 신호 중에 하나가 가까운 곳에 잡히는데요? 배양포드 중에 하나는 요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황제가 어떻게 지구력 총동원 그래갖고 홀리테라에 있는 황제 휘하에 있는 모든 차량이란 차량은 빡빡 긁어 모읍니다. 당장 찾아! 그래갖고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인근을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 수색 차량 뭐 헬리콥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황제가 개인적으로 몰던 엔초 페라리, 황제가 개인적으로 몰던 지프, 글래디에이터 캠핑 갈 때 쓰려고 아껴놨던 건데 그런 거 다 빡빡 긁어봅니다. 황제의 자가용까지 투입해갖고 당장 찾으란 말이요 해갖고는 티베트 근처에서 알파리우스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제 황제가 찾아내기 전에 알파리우스는 이제 배양포드에서 뽕 하고 열리거든요. 그래갖고 알파리우스가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를 걸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합니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러는데 뜬금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아가 확립이 됩니다. 와타시와 알파리우스 데스. 나는 알파리우스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 약간 스스로 일어난 자야? 뭐 이거 티베트라는 것도 그렇고 약간 부처님이랑 비슷하죠. 부처님이 엄마 배 찍고 나와갖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알파리우스가 나는 알파리우스요 그러고 있는데 황제를 딱 만납니다. 그래갖고 와타시와 알파리우스 데스. 그러니까 황제가 나는 황제야. 그래갖고 즉각적으로 황제에게 거두어집니다. 알파리우스는. 그러기 때문에 뭐야? 황제가 모든 프라이마크를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호루스 만났을 때 껌뻑 죽었다며 라고 했잖아. 호루스가 첫째라며 첫째. 포지션상으로는 호루스가 첫째라며. 발견한 순서는 호루스가 첫째고 실제로 유전적으로 설계된 거는 라이오넬 존슨이 첫째라며. 알파리우스가 첫째인가? 네, 맞습니다. 알파리우스가 첫째입니다. 예. 근데 순번이 꼬였어요. 순번이 꼬였고 황제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알파리우스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숨깁니다. 대외적으로 프라이마크 계획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대외적으로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알파리우스를 찾아냈다는 그 사실은 더욱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리우스의 존재는 누구만 알고 있었느냐? 황제, 그리고 황제의 영원한 따까리 말카도로, 그 다음에 황제의 근위대였던 커스토디안 가드의 근위대장인 콘스탄틴 발도로, 딱 이 셋만 알고 있었습니다. 알파리우스의 존재는. 그래갖고 알파리우스를 꽁꽁 숨기고 있는데, 자, 이게 흥미로운 점이죠. 그동안 프라이마크 계획이 찐빠는 건 왜 그랬습니까? 프라이마크 계획이 찐빠는 건 뭐야? 황제가 위대한 황제가 설계를 완벽하게 했는데 에르다가 트롤짓 해갖고 프라이마크들이 엇나갔구나 이렇게 됐는데, 알파리우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의 의도대로 설계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의 의도대로 길러졌습니다. 알파리우스는 대외적으로 공개 안 된 사실만 빼면은 스포일러할 것도 없지만 이 새끼 반역파죠. 알파리우스 반역파입니다. 알파리전도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라던가 레니게이드로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황제의 의도대로 길러졌거든요. 알파리우스는 주변에 형제가 있다는 사실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의 의도대로 길러졌어요. 이 당시 알파리우스를 가르쳐줬던 거는 황제랑 황제 따까리였던 말카도르 있죠. 둘이서 알파리우스를 기르고 둘이서 알파리우스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찐빠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뭐야? 에르다의 트롤짓이 진짜 과연 에르다의 트롤짓이었을까? 이 새끼 황제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황제 밑에서 자랐잖아. 그랬는데 황제에게 모든 것을 전수받았잖아. 근데 하는 짓은 자,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황제의 아들로 길러지는데, 자,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알파리우스는 황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했고요. 황제에 대한 사랑도 절대적이었습니다. 삐뚤어졌다고 이해하시는데 애매해요. 애매한 게 이 새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를 위했습니다. 황제의 본뜻도 알았고 황제의 의도대로 길러졌어.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요. 그 누구보다도 충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리우스가 이제 했던 짓은 뭐였느냐. 자, 알파리전 있죠? 알파리전 인수받아요. 그런데 알파리전 이전에 분명히 더 퍼스트라 그래갖고 이제 저 첫 번째 시간 때 이제 기억나신 분이 있을 텐데, 다크엔젤이 첫 번째로 편성된 스페이스 마린 아니었습니까? 더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대통합 전쟁 때도 투입이 됐고 썬더 워리어 숙청할 때도 커스토디안 가드랑 더 퍼스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알파리전이 왜 알파리전이냐? 알파메일이라는 뜻의 알파인 것도 있고요.
시작 처음이자 알파이자 오메가 할 때 처음이라는 뜻의 그 알파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알파 리전도 비밀리에 붙입니다. 대외비를 붙여요. 존재하지 않아요. 알파리우스 말인가? 알파 리전 말인가? 애초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림자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곳곳에서 비밀 작전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없어요. 알파 리전이라던가 알파리우스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더러운 짓 다 하죠. 뭐 암살이라던가 몰래 분탕질,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마린인 척 해갖고는 이제 뭐 반란을 유도해. 아니면 스페이스 마린으로 그냥 지원군으로 들어가.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블랙옵스로서 아들조차도 거짓말이다. 블랙옵스로서 활동을 합니다. 블랙옵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아무도 알파리전과 알파리우스의 행동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파리우스 특징 뭐냐? 알파리우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마치 베스킨라빈스처럼. 자, 황제가 프라이마크들을 찾을 때, 황제가 썬더워리어들을 숙청했을 때, 황제가 뿅뿅을 했을 때 알파리우스는 근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첫 번째로 알파리우스 같은 경우는 모든 프라이마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았습니다. 키가 가장 작았어요. 스페이스 마린보다는 덩치가 커요. 하지만 프라이마크 중에서는 확연하게 키가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마린으로 위장을 해갖고는 뿅뿅하는 걸 지켜봅니다. 황제가 다른 프라이마크를 만날 때, 아니면은 황제가 무언가를 할 때, 뿅뿅을 할 때 알파리우스는 딱 그 스페이스 마린인 척 해갖고는 그냥 이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봅니다. 베스킨라빈스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이킥적 능력이 뭐냐, 알파리우스의 사이킥적인 능력이 뭐냐면은 황제처럼 그 모습을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한 썰이 있습니다. 왜냐면 황제가 리만러스 만났을 때, 황제가 뭐 페러스 매너스 만났을 때, 황제가 불칸 만났을 때, 그때 왜소한 모습이 인간으로 가갖고는 이제 WW를 하잖아요. 알파리우스도 혹시 황제한테 그것을 물려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교묘하게 잘 숨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제의 그 능력을 물려받은 게 아닌가? 라는 썰이 있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못 물려받았다는 거. 자, 알파리우스에 대해서 항상 언급되는 외형적인 특징은 뭐냐? 올리브색 피부에다가 대머리에다가 프라이마크 치고 키가 작음, 등치가 작음. 항상 그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색 피부라는 거는 뭐 피부가 뭐 초록색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있죠. 약간 중동 쪽이라던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스카 이삭이 대표적인데, 오스카 이삭이 연기했던 그 아트레이디스 있죠? 요런 피부색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투르크 계열? 중동?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이베리아 반도? 약간 그런 쪽 느낌의 피부. 알파리우스의 특징은 뭐냐? 알파리우스는 황제가 첫 번째로 기른 자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죠? 알파리우스의 존재는 제국에서 3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야. 3명 플러스 알파 정도란 말이야. 이때 알파리우스가 황제에게 받은 특권 중에 하나는 뭐였냐? 선 조치 후 보고.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선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돼. 황제, 말카도르, 그리고 콘스탄틴 발도르, 이 셋. 그래서 비밀리에 활동하잖아요. 어딘가에 침투하기도 하고요. 비공식 작전에 투입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황제는 알파리우스한테 자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부여해주고 가르쳤잖아요. 그때 황제는 알파리우스가 자신을 배신한다고 의심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리우스에 대한 믿음도 굳건했고요. 알파리우스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조치 후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저기에게 줘요. 알파리우스에게 줘요. 딱 그랬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블러드 게임 사태 터지는데, 자, 제가 커스토디안 가드 설명회 때 이 얘기를 했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하루는 이제 제국 내에서 그 반란 모의가 펼쳐지거든요. 제국 내에서 황제에 대한 반란 모의가 한번 있었는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던 알파리우스가 이 새끼들이 내가 직접 나서겠다 하고서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해갖고 자기가 직접 이 황궁의 경비를 점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황궁에 몰래 잠입을 해요. 황궁에 몰래 잠입을 해갖고는 크크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지나가는 코스토디안 가드가 알파리우스를 딱 발견합니다. 뭐야! 오마이와 나니모노다! 딱 그러는데 알파리우스가 이젠 숨기지도 않음.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해갖고, 뭐야 당신! 나 프라이마크 알파리우스 오메곤. 근데 너 그 황궁의 초병인데 경계에 실패했잖아.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 커스토디안 가드가 뭔 개소리야, 내가 지금 발견했잖아, 경계에 성공했잖아. 그러네.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 붕쭈붕쭈 대가리 딱 사망.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러고서 이제 그 커스토디안 가드 갑옷 벗겨갖고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커스토디안 가드 행세를 하면서 여기저기 쏘다니죠.
여기저기 쏘다니는데 자 이제 커스토디안 가드 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황제를 저격할 자리를 잡아요. 황제가 뭐야 저기 왕복선 타고 황궁으로 돌아오고 있었나? 아니면 황제가 어딜 나가려고 그랬나? 그러고 있는 자리에서 알파리우스 오메곤이 딱 황제를 저격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커스토디안 가드의 대장인 황제의 근위 대장인 콘스탄틴 발도르가 알파리우스를 딱 발견합니다. 뭐야 씨발 이 새끼 근위대가 왜 저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임마 니 알파리우스 아이가 여기서 뭐하고 있노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알파리우스가 맞다 들켰잖아 딱 그럽니다. 너 이 새끼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 황궁의 경비가 좀 이상해서 내가 아버지 한번 저격 시도를 했어. 콘스탄틴 발도르가 이 새끼가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들켰죠? 콘스탄틴 발도르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만 알파리우스가 푸키 이지랄을 합니다. 뭐야 씨발 너 이 새끼 뭐하는 거야. 뭐 그 황궁의 경비를 점검하겠다면서 너 지금 들켰잖아 새끼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리우스가 푸키 과연 정말로 제가 실패했을까요? 푸키 이지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알파리우스의 고도의 컨셉질이 시작을 하는데 콘스탄틴 발도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이거 저격하려는 거 릭트였다. 릭트의 릭트라서 사실 나는 황궁의 방공 시스템을 해킹해놨고 아버지의 자가용이 자동으로 황궁으로 오면 대공포가 자동으로 그 아버지의 그 왕복선을 조준해갖고 사격하게 내가 이미 설정해놨다. 저격병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대공포는 못 막았쥬? 이지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알파리우스의 고도의 이제 컨셉 충짓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알파리우스 관련된 건 다 이런 패턴입니다. 참고로. 그래갖고 어떻게 돼? 황궁 경비가 난리가 나죠. 뭐야 씨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황궁 경비가 뚫릴 수가 있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요. 그래갖고 이 사건 이후로 커스토디안 가드는 과거에서 배우자, 치욕에서 배우자, 흑역사에서 배우자 그래갖고는 블러드 게임이라 그래갖고 실전과 같은 훈련과 같은 실전이 시작이 되죠. 방어 훈련을 살인하면서 해요. 살인하기, 황궁에 진짜 핵폭탄 가져오기, 황궁에 진짜 어뢰 가져오기, 황궁에다가 외계인 풀어놓기, 황궁에다가 카오스 마린 풀어놓기,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자, 그런 식으로 알파리우스는 이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짓을 계속합니다. 예. 근데 이게 순번이 꼬입니다. 호루스 발견하거든요. 자, 호루스 발견하죠. 황제가 호루스 발견해갖고 이제 대외적으로 와 황제폐하 아들 프라이마크는 실존하며 그는 제국인이다. 그래갖고는 그 이제 드디어 이제 호루스를 발견하고 프라이마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호루스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프라이마크가 됩니다. 그럼 알파리우스는 왜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그러느냐? 이미 대외적으로 호루스가 첫 번째 아들인 것처럼 다 발표해놨어.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은요? 호루스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알파리우스 동물을 소개합니다. 이러면은 맞다그 분위기가 야랄났잖아.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기로 합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돼버린 건 똑같죠. 예. 그래서 황제의 공식적인 첫 번째로 발견된 프라이마크, 황제의 프라이마크들의 마지는 누구야? 호루스입니다. 알파리우스는 타이밍을 놓쳤어. 막상 이제 그런데요 황제폐하 알파리우스는 어떡하죠? 알파리우스의 존재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냥 순번이 꼬여갖고는 그냥 이대로 그냥 묻어가지 뭐.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황제가 프라이마크들을 찾을 때마다 알파리우스는 항상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스킨라빈스처럼 알파리우스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프라이마크들을 만나러 갈 때 아니면은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면은 그 프라이마크들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황제가 뭐 어디 어떤 행성에서 어떤 새끼가 미친 새끼더라 가로치고 칭찬. 그러면은 알파리우스를 보내봅니다. 그럼 알파리우스가 그 행성에서 잠입해갖고 싸돌아다니면서 프라이마크가 맞는 것으로 보임. 내가 직접 옆에서 지 눈으로 똑똑히 봤단기유. 그래갖고 잠입해갖고 황제한테 보고도 올리고 그래요. 몇몇 프라이마크는 알파리우스가 직접 못 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은 자 다크엔젤 있죠. 다크엔젤이 진짜 애먹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랑단과의 전쟁이었죠. 라이오넬 존슨도 발견됐습니다. 라이오넬 존슨도 발견돼갖고 라이오넬 존슨이 이제 랑단이랑 전쟁 존나 하고 있는데 다크엔젤이 존나 힘든 거야. 랑단 전쟁이. 그래갖고 씨발 존나 힘들다. 세다. 과연 내가 봤던 상대 중에 역대 최고다. 그러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스페이스 마린 군단이 떡하고 나타나지만 아유 형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3초원 그럽니다. 뭐야 라이오넬 존슨이 물어보죠. 니들 누구? 그랬더만 이제 얘기해주죠. 저희는요 그냥 지나가던 스페이스 마린입니다. 도와주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했던 거 누구? 스페이스 마린인 척하는 알파리오스.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알파리오스가 이제 스페이스 마린인 척하면서 라이오넬 존슨한테 가갖고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라이오넬 존슨은 이 새끼들 뭐지? 이 새끼들 뭐지? 누가 봐도 존나 수상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라이오넬 존슨의 다크엔젤도 또 그런 거 숨기는 거 꿍꿍이 비밀 결사론 또 다크엔젤도 이제 콧방귀 좀 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존나 수상한 거야. 아씨 안 속네. 이젠 숨기지도 않음. 그랬는데 어쨌거나 알파리오스는 저는 일개 스페이스 마린이고요 3촌을 도와주러 왔어요. 3촌! 이래요. 근데 분위기상 라이오넬 존슨은 아마 눈치를 조금 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파리오스는 크크 이번에도 속였다. 사실 내가 스페이스 마린이라는 건 리티였던 거임. 이지랄. 뭐 계속 제가 강조 드립니다만 이 새끼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랬는데 다크엔젤은 좀 꿍꿍이가 이상했지만 어쨌거나 알파리전과 함께 그 웅장하게 성전을 해갖고 이제 랑단 전쟁을 잘 마치고요. 자 근데 랑단 전쟁을 할 때 그 인근에서 알파리오스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내가 모두를 속이고 내가 모두를 왕따 시킨다고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알파리오스가 뭔가를 느껴요. 무언가? 영웅은 영웅으로 알아보는 법. 영웅의 기운을 느낍니다. 어떤 영웅? 자 이제 진실이 밝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리오스는 뭐야? 쌍둥이 프라이마크입니다. 알파리오스와 오메곤 쌍둥이 프라이마크예요. 근데 알파리오스는 히말라야 산맥에 뚝 떨어졌는데 오메곤은 저 멀리 다른 행성에 떨어졌단 말이야. 자 이제 오메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오메곤은 뭐하고 있었냐면은 오메곤은 망한 행성에 떨어졌습니다. 대충 사보로 행성에서 오메곤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해갖고 거기에 이제 그 망한 행성이긴 하지만 문명의 잔재가 남아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문명의 잔재들로 뭐 옷도 차려입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지나가는 해적선한테 헬비 그래갖고는 지나가던 해적선을 얻어타갖고는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영웅이라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오메곤이 알파리오스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또 다른 나라는 걸 직감을 하죠.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그래갖고 이제 알파리오스랑 오메곤이 어떤 합의를 하냐면은 이거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자. 왜? 나는 고도의 컨셉충이거든. 나는 말이야 나는 비밀이 좋아. 아무도 우리가 둘이라고는 생각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교대하기로 합니다. 서로 월수금은 알파리오스, 화목토는 오메곤. 그렇게 이게 번갈아 하기로 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일요일은 누가 하죠? 일요일은 쉬는 날. 자 알파리오스는 오메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 줍니다. 군단을 통솔하는 법, 그 다음에 아버지의 존재, 그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다 통솔하기로 합니다. 네, 월급은 한 명분이죠. 서브스턴스와도 같아. 어떻게 보면은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입니다. 서브스턴스. 이제 여기서 또 WW를 하죠. 무슨 WW를 하냐면은 이제 알파리오스랑 오메곤이랑 그 합의를 합니다. 야 이거 한번 장난질 좀 쳐볼까? 끄끄끄.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호루스에게 들키기로 합니다. 자 어떤 행성에 호루스가 갈 거야. 호루스 루퍼칼. 걔가 가면은 너가 새로운 프라이마크인 척 좀 해봐. 왜냐면 알파리오스의 존재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다른 프라이마크들은. 그러니까 너가 알파리오스라 그래. 오메곤한테. 알파리오스가 오메곤한테 너가 알파리오스인 척해. 호루스한테 눈에 띄어갖고 알파리오스인 척해. 그래갖고는 와까리마스 하고서는 호루스한테 들키기로 합니다.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해적인 척 요호호호 카이조크니 오레아나르 그래갖고는 이제 알파리오스가 해적인 척 해갖고는 호루스의 기함인 벤지풀 스피릿이 딱 지나고 있을 때 알파리오스가 해적인 척하면서 호루스의 기함에 딱 잠입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몰래 숨어 다니다가 호루스의 위치를 딱 파악을 합니다. 근데 알파리오스가 여기서 선택의 순간에 오죠. 뭐냐면은 존나 컨셉인데 무슨 컨셉이냐면은 그 호루스한테 서프라이즈 머더퍼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 WW 적의 함선에 승선을 해갖고는 이제 호루스의 선즈 오브 호루스 애들을 다 족쳐. 루나울포제들을 죽이다가 호루스가 너희 개새끼 뭐하는 짓이야! 딱 그러면은 끄끄끄 나는 사실 알파리오스 오메곤 딱 그 알파리오스 딱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호루스 근처에는 호루스랑 친한 모니발이라던가 호루스의 아너가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랬는데 호루스 눈앞에서 걔네들을 죽였다가는 호루스의 분노를 살 것 같은 거야. 시발 되도 않는 걱정을 하고 있죠. 애초에 안 그러면 되잖아. 안 그러면 되잖아. 근데 괜한 고민을 합니다. 맞다 이거 알마린을 죽여야 될까? 이르머널 마린들을 죽여야 될까? 모니발 애들에게 해를 끼친다던가 호루스의 아너가드를 죽인다면 오히려 호루스랑
뭔가 좀 반목을 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마린들 다 죽여놓고. 자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건 갑니다. 가갖고는 이제 마린들 죽이다가 호루스가 딱 나옵니다. 호루스가 나왔고 너 이 새끼 너 뭐야 딱 그러는데 알파리우스가 끄끄끄라고, 그러니까 오메곤이죠 정확히 말해서. 오메곤이 끄끄끄 나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호루스가 바로 알아보죠. 사실 알파리우스는 그 생각까지 했겠지. 알파리우스랑 오메곤은 호루스가 공격하려고 할 때 잠깐 5분이면 되겠습니까? 딱 이러려고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뭐야 호루스가 뭐야 씨발하고 딱 나타나갖고는 알파리우스 오메곤이 크크크 이러려는 순간에 호루스가 바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뭐 반갑다 형제야. 바로 알아봅니다 호루스가. 이 새끼는 내 형제다. 그리고 저기가 사고 걱정했던 거랑 달랐죠. 루나 울프즈 애들이 죽었잖아요. 알파리우스가 분탕질 치는데 호루스는 조금 슬프긴 했지만, 호루스는 알파리우스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죽은 게 조금 슬프긴 했지만 자신의 형제인 알파리우스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하오 너무 좋아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소설이 나옵니다. 진짜 아주 지랄도 이런 개 지랄이 없죠. 이게 오메곤이랑 알파리우스의 그 관점에서 서술이 되거든요. 이게 소설에서 나오는데 화자가 오메곤이랑 알파리우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메곤이 호루스의 얼굴을 딱 보니까 조금의 슬픔은 보였지만 자신의 행제를 만났다는 것을 압도할 수는 없었다. 되게 사소한 것처럼 되게 묘사가 되거든요. 자 그래갖고 알파리우스의 특징점 뭐야? 정확히 말해서 오메곤은 황제가 만나지 않은 프라이마크야. 다른 프라이마크는 첫 만남이 황제였거든요. 근데 오메곤 같은 경우에는 호루스와 첫 만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루스가 보고를 올리죠. 아빠! 아들 한 명 더 찾았어요. 아빠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자 마지인 이 호루스가 아들 한 명 더 찾았습니다. 황제, 뭔 개소리야?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 이름은 오메곤이에요. 아니, 알파리우스예요. 그래. 황제도 몰랐답니다. 알파리우스랑 오메곤이 호루스 만나기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지? 우리 쌍둥이야? 어떻게 이런 가능성이 있지? 하고선 이제 지들끼리 이제 해병 지능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아버지가 의도한 걸까? 아니라면은 오메곤이 아버지의 의도와 다르게 나온 걸까? 알파리우스가 아버지의 의도와 다르게 나온 걸까? 지들끼리 이지랄을 하면서 뇌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한 명 더 있었구나. 아버지도 인간이라서 한 명 더 만들었구나. 아니면 뭐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한 명 더 만들었구나.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들끼리 해병대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두 명이 나온 걸까? 아닌가? 아버지가 의도한 걸까? 아니, 알파리우스가 사실 예정돼 있는 존재가 아닌데 찐빠로 넣은 걸까? 아니, 오메곤이 사실 예정돼 있는 존재가 아닌데 찐빠가 된 걸까? 6974초 만에 둘은 해병 도플기어라는 결론에 이제 도출되고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도출하게 되죠. 머리가 아찔아찔해지죠? 사춘기가 늦게 왔군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 알파리우스랑 알파리전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알파리우스랑 알파리전은 제국이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오늘부로 너희는 스페이스 마린의 마지막 군단인 알파리전으로 임명한다. 황제가 이래버립니다. 그래갖고 알파리전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알파리전이 이제 마지막 스페이스 마린 군단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알파리우스가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오메곤이 있죠? 오메곤은 그럼 황제를 몇 번 만나느냐? 오메곤은 황제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오메곤은 황제 딱 한 번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만났다고 합니다. 모르겠네요. 근데 황제가 죽는 날까지 알파리우스와 오메곤의 존재를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순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알파리우스 오메곤이 이제 알파리전의 프라이마크로 취임하고 알파리전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군단 방침은 뭐였느냐?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어갖고 어느 정도였냐면 프라이마크의 권위조차도 없었습니다. 프라이마크의 권위조차도 없어갖고 애들이 프라이마크도 속여. 프라이마크한테 보고 올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오는 길에 떡볶이집 둘과 냉면집 하나를 봤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냉면집 하나만 봤다고 보고를 올려. 그래갖고 작전이 찐빠가 나. 그 정도로 너무 통제 안 된 민주주의였어요. 방임이었어, 방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인과 스페이스 마린 간에 서로 우열이 없었습니다. 예. 그동안 뭡니까? 스페이스 마린 뭐 마이 로드 한다던가 스페이스 마린이 묘하게 일반인들, 제국 시민들 깔보는 그런 위치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음. 자유야 자유. 우리 함께. 우리가 남이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거기다가 지위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자유 임무 분담제 그래갖고는 그 수뇌부가 작살이 나더라도 어떻게 군단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큰 힘에는 큰 무책임이 따르죠. 굉장히 자유로운 군단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웠냐면 프라이마크 속이는 것도 자유야 자유. 프라이마크 따르는 것도 자유야 자유. 근데 가끔씩 알파리우스 오메곤이 이거는 진짜로 해야 된다 이래야 될 때는 이제 뭔가 좀 강압적으로 프라이마크의 신묘한 매료로 애들을 이제 따르게 했다는 그런 서술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알파리우스가 대성전을 할 때 알파리우스의 방식은 뭐였냐면 씨발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래갖고 존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A라는 행성을 발견을 했으면은 A라는 행성에 대해서 1년 동안 정탐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정탐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스파이를 보내갖고는 또 5에서 3년 동안 내부에서 분열을 시켜요. 그래갖고 또 다른 스파이와 공작부대를 보내갖고 폭파, 독살, 그런 여러가지 산업 기반시설 파괴, 그러한 공작을 벌입니다. 그래갖고 행성 하나 없애는데 뭐야? 스페이스 마린 한 5명 죽었어. 행성 하나 잡는데. 근데 10년이 걸려.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있던 로버트 길리먼이라던가 다른 프라이마크는 정말 미친 새끼 아이가. 대성전에 저긴 뭐야? 황제가 모타리온이라던가 페트라보라던가 콜라드 커즈라던가 앙커모페 있죠. 앙커모페. 황제가 왜 앙커모페 그냥 냅뒀습니까? 황제가 왜 앙커모페 냅뒀어요? 잔혹하지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잖아. 시간은 빠르잖아. 앙커모페가 진짜 인성 C 파타치에다가 잔혹하긴 하지만 성능은 확실하거든요. 역시 앙커모페야. 성능은 확실하구만. 왜 그러냐면 잔혹하게든 민간인을 대효도를 하든 어쨌건 씨발 빨리 행성 먹고 행성 하나 먹고 다른 행성 먹고 행성 하나 먹고 다른 행성 가고 이런 상태란 말이야. 거기다가 아무튼 효율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씨발 알파리전은 행성 하나 처먹는데 몇 년 걸리는 거야. 크크크. 5명의 스페이스 마린의 손실밖에 없었지. 행성의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그 행성의 문화와 모든 지리를 파악했고 그 다음에 행성에 수많은 스파이들을 파견해갖고 내부적으로 몰락시켰다. 그 다음에 수많은 공작원을 파견해갖고 산업 기반 시설을 몰락했다. 그 다음에 이지랄 해갖고는 행성 하나 처먹는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리는 거야. 뭐야?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뭐 때로는 치즈러시도 하고 때로는 야인질럿도 하고 때로는 삼드론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벙커 시즈 우주방어 들어가고 때로는 벌처 컨트롤하고 그래야 되잖아. 알파리우스 오메곤 뭐야? 무조건 최종 테크까지 벌처 컨트롤이 성공했어요. 하우 벌처 컨트롤로 상대가 멀티힐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럼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안 밀어. 벌처 컨트롤 계속하면서 상대 본진은 안 밀어. 왜? 벌처가 부서질 수가 있잖아. 잘못하면 상대가 드라곤이라던가 질럿을 아니면 내가 벌처 컨트롤 찐빠가 나와갖고는 상대가 내 벌처 한 대를 부셔버릴 수가 있잖아. 75원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 200이랑 테크 다 찍어갖고는 풀업된 배틀크루저로 밀어버려야 돼. 그게 알파리우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지랄하니까 로버트 길리먼이 야 씨발 이게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기름 낭비, 워프 낭비, 사이커 낭비, 낭비란 낭비는 다 하고 앉아있구만 이 새끼 이거. 이제 길리먼이 알파리우스 보고 존나 뭐라 그러죠? 그랬더니 알파리우스가 이 새끼가 진짜가 뭔지 보여줘? 그래갖고 길리먼이랑 이제 모의 전투 돌립니다. 알파리우스랑 이제 서로 대련하고 모의 전투 하잖아요. 우리가 워해머 하듯이. 그래갖고 알파리우스랑 길리먼이 서로 모의 전투 굴립니다. 둘이 미드에서 1대1 맞다이 까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싸게 모이쇼. 와! 그래갖고 이제 뭐 펄그림, 호루스, 로가 아우렐리안, 푸시스 매니스 애들 다 모여갖고는 야 누가 이길까? 크크크. 이거는 길리먼의 승리다. 야 아니 이건 알파리우스의 승리다. 돈 걸고 난리 난 거야. 그래갖고 자 길리먼 대 알파리우스 시작하겠습니다 해갖고는 모의 전투 돌리는데 어떻게? 길리먼은 한타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알파리우스는 뒤로 쓱 빠져. 그래갖고 CS만 먹어. 알파리우스는 나서스 픽해갖고 CS만 먹는 거야. 그래갖고 20분 동안 미드에서 아무런 킬도 안 납니다. 알파리우스 딱콩 CS만 먹어. 길리먼은 자꾸 한번 한타 하자고 하거든요. 길리먼은 맞다이 건단 말이야. 안 해. 알파리우스 노! 미니언 스택 존나 싸.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마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자고. 야 씨발 뭐야. 야 알파리우스 맞다이를 해보란 말이야. 그런데 노! 나서스 스택 500스택까지. 저기 뭐야 나서스 트포 정령의 형상 얼어붙은 심장 나오기 전까지 노! 20분 동안 이지랄. 길리먼이 씨발 하고 길리먼이 못 참았죠?
길리몬이 못 참아갖고는 타워 다이브 들어갑니다. 타워 다이브 들어가니까 알파리오스가 요시 지금이다 그래갖고 그 500스탯 쌓았던 나서스가 대가리 꽝 그래갖고 길리몬 다운. 그러니까 걔 못하죠? 허접이죠? 걔 못하죠 길리몬? 근데 게임 시간은 30분. 게임 시작 30분 만에 드디어 첫 킬이 나왔어. 씨발. 그랬더니 다른 프로마크들이 아 씨발 저 새낀 좀 메리웨어 대 파키아오 이거 리얼. 그래갖고 다른 프라이머크들 분위기 어때? 알파리오스는 내가 이겼쥬? 내가 이겼다 길리몬 개 못하죠? 그러는데 다른 프라이머크들은 분위기 존나 싸요. 왜? 존나 기대해갖고 돈까지 걸었단 말이야. 근데 30분 동안 파밍만 하다가 드디어 첫 킬러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프라이머크들이 이제 알파리오스 개 병신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 뭐야? 그랬는데 이 알파리오스의 그 재능을 알아보니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호루스였습니다. 호루스는 야 비록 30분 동안 킬도 안 나고 맞다이도 안 걸고 한타도 없었고 노잼 매치였지만 어쨌건 알파리오스가 이겼어. 이것은 이 호루스가 높게 평가. 호루스만 이걸 높게 평가합니다. 나머지 프라이머크는 저 새끼 정신병자 아니야? 탑신병자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아무도 알파리오스랑 같이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알파리오스랑 같이 5인큐 돌리잖아. 그러니까 알파리오스는 무조건 탑에서 안 내려올 거 알고 있었거든. 나는. 야 5인큐 프라이머크 5인큐 돌리는데 한 명 빈다. 그럼 알파리오스가 나 그러면 아니야 한 명은 그냥 자동으로 돌릴게. 없나보다 그냥 가. 다른 프라이머크의 관계는 뭐야?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새끼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랬는데 알파리오스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죠. 왜냐면은 일종의 왕따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내가 모두를 왕따 시키는 거야. 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알파리오스와 오메곤이 대성전을 진행하다가 카발이라는 집단을 만납니다. 카발은 뭐야? 카발이라는 집단은 영속자 집단이에요. 영속자 뭐라 그랬죠? 죽어도 부활하는 애들이라 그랬죠? 황제도 영속자고 그 다음에 톤톤 불칸도 영속자라 그랬죠? 죽어도 계속 윤회해갖고 부활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프리메이슨 같은 겁니다. 우주 프리메이슨이라 그래갖고 예언 가로치고 예언 못하고 예언자 그리고 영속자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멤버가 누구냐? 인간도 있고요 외계인들도 있습니다. 예, 인간도 있고 외계인들도 있는데 이 카발이라는 애들이 이제 알파리오스랑 오메곤을 만납니다. 그래갖고는 알파리오스랑 오메곤이 뭐야 이 새끼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다 딱 그러니까 어허 알파리오스 오메곤 정답 우리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네. 근데 우리 얘기 좀 들어보게 딱 그럽니다. 그래갖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알파리오스는 외계인에 대해서 많이 호의적이었거든요. 그게 실용성만 있다면은 외계인이든 외계인의 기술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야 알파리오스 이리 와 잠시 stay while I listen. 알파리오스가 자리에 앉아갖고 얘기를 좀 경청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나는 장막을 들추고 미래를 엿보았지만 거기에는 오로지 망가뿐이었어. 카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알파리오스가 뭔 개소리야 하고서는 볼토를 쓱 꺼내죠. 한 번만 더 개소리 씹으렀다간 이 볼토탄이 너의 대가리를 단죄할 것이다. 딱 그러니까 카발이 잠깐 우리 얘기를 들어보게. 우리가 미래를 봤는데 두 가지 미래가 있다. 자네 카오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나? 카오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뭐야? 인류 제국의 먼 미래는 아니고 사실 가까운 미래야. 인류 제국에 그 내전이 벌어질 것이다. 인류 제국이 두 쪽이 나는데 황제! 그 상대는 호루스! 그래갖고 황제랑 호루스랑 서로 싸우는 내전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이 내전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카오스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 그래갖고 그 호루스가 카오스의 사주를 받아갖고는 인류 제국을 황제에게 반기를 낼 것이다. 알파리오스랑 오메곤은 황제바락입니다. 반역파인데 반역파 중에서 가장 황제를 잘 따르고 가장 황제를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런데 우리는 황제 폐하에 충실한 종복이야. 알파리오스랑 오메곤이 그래요. 그랬다 카발이 얘기를 하죠. 자 호루스가 이긴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호루스가 이기면 호루스의 일말의 인간성이 하나가 있는데 호루스의 일말의 인간성이 아차차 한다. 갑자기 1, 2제곱 개 지랄 내놓고서는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아차차 해갖고 호루스의 조금의 인간성이 깨어나갖고는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루스가 모든 인류를 죽여갖고 카오스에게서 인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딱 그 얘기를 합니다. 뭔 개소리야? 씨발? 아니 호루스가 마지막 가서 정신을 차렸는데 모든 인류를 다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인류가 카오스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잠깐! 얘기가 안 끝났다. 알파리오스 잘 들어보거라. 카오스라는 건 말이다 지성체의 사념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본능, 우리의 감정이 카오스에게 힘을 주고 카오스를 만들어낸다. 근데 지금 인류 은하계에 썩어나는 게 뭐야?
은하계에 썩어나는 게 인간이다,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것이야말로 친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 카오스도 없어. 이런 존논리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호루스가 온 인류를 죽여버리잖아. 카오스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자유로워지잖아. 목숨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카오스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응!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카오스 커져봐. 인간이 죽으면은 카오스의 힘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카오스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로 카오스에게서 인간이 자유로워져. 두 번째로 뒤졌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 그것이 첫 번째 선택지. 호루스가 이기는 미래. 자, 두 번째 선택지가 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황제가 이기는 선택지다. 근데 그것은 좀 찐바가 있는 선택지다. 무슨 소리야? 자, 황제가 이기는 미래는 뭐냐면은, 황제와 제국이 이기는 미래는 뭐냐면, 황제가 이기긴 이겼는데 야채 인간이 돼. 그러기 때문에 황제는 그냥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제국이 온전히 세력을 유지하게 된 상태로 대충 망해버린다. 그럼 뭐야? 인류 제국의 인간들은 계속 찍어낸단 말이야. 아스트라 밀리타름처럼 썩어나는 게 인간인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인류 제국은 뭐야? 황제가 야채 인간이 되는 바람에 애새끼는 계속 싸지르는데 돈이라든가 미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의 힘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된다. 인류의 머릿수는 씨발 계속 늘어나는데 인류의 근심과 인류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 왜? 황제가 야채가 돼갖고 인류를 영도해줄 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카오스의 힘이 점점 강해져갖고 결국에 이 은하계와 인류는 카오스의 지배를 받고 죽어도 죽지 못하고 카오스의 졸개가 되고 카오스에게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이지선다다. 뭘 고를래?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개소리죠. 자, 뭘 고를래? 호루스가 이겨갖고 인류를 카오스에게서 자유롭게 해주는, 목숨과 카오스에게서 자유로워지는 미래를 선택할래? 아니면 두 번째, 황제는 살아있고 황제는 이겼지만 카오스에게 계속 힘이 무한으로 리필되는 그런 미래를 선택할래? 이렇게 선택지를 줍니다. 빨간 약과 파란 약. 그러니까 이제 알파리우스와 오메곤이 그 3번 선택지는 없나요? 근데 카바는 일부러 3번 선택지 얘기 안 해줍니다. 3번 선택지도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카발의 목표는 뭐야? 카발의 목표는 인간이 죽는 것이야말로 친환경이야. 카발은 그냥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인간이 없으면은 카오스의 힘도 안 들어가고 카오스 사라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카발 입장에서는 인간이 그냥 난 인간만 좆되면 돼.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 멸종해야 돼. 카발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세 번째 선택이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리오스랑 오메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시! 나는 정했어! 그럽니다. 카발이 그래, 무슨 선택지냐? 그랬더만 알파리오스랑 오메곤이 그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선택지를 모르겠다. 에? 세 번째 선택지? 우리는 세 번째 선택지를 얘기를 안 했는데 세 번째 선택지다. 우리는 누구? 하나는 알파리오스, 하나는 오메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명은 인류제국의 편을 들고 한 명은 호루스의 편을 들어. 그러면은 이도 저도 아닌 미래가 탄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여주겠다. 예언이 별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 우리는 두 명이야. 알파리우스와 오메곤은 한 명씩 있어. 그러면은 한 명이 반란파에 들어가고 분탕질 치고 한 명이 인류제국에 들어가서 분탕질 치면 그러면은 그 예언 따위는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황제도 못 이기고 호루스도 못 이기면 되지. 까르르르르 이지랄을 합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예언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야? 회색 군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해 그 소설 내용에서 뭐라고 믿으면 은빛인가? 회색의 길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대 50. 카발 애들이 이 새끼 봐라. 그리고 그냥 쌩하고 가버립니다. 알파리우스랑 오메가는. 자, 이제 그래갖고 이제 슬슬 호루스에러시가 준비가 되죠. 이제 그래서 알파리오스는 표면적으로 호루스한테 붙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야 되는 거는 알파리오스, 오메곤 둘 다 이제 찢어졌거든요. 이제 호루스에러시가 시작이 되니까 표면적으로 알파리우스라는 명함은 호루스한테 갑니다. 표면적으로 알파리우스라는 명함은 호루스한테 가는데, 자,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호루스는 높게 평가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알파리우스를 믿는 건 아니야. 호루스의 이중성이 여기서 오죠. 호루스는 알파리우스 하오 자네의 능력을 인정하네. 가로치고 너랑 같이 하기 싫음. 가로 닫고. 호루스도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갖고 호루스에러시가 터지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호루스가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그때 호루스가 알파리우스를 높게 평가해갖고 그걸로 호루스와 알파리우스가 사이가 좋았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호루스도 그게 아니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스트반 사태 때 호루스에러시의 개막이 뭡니까? 호루스에러시 개막이 이스트반 3
그 다음에 이스트반 5죠. 이스트반 3는 반란파 내부의 충성파를 제거하는 작업이었고, 이스트반 5는 충성파 스페이스 마린을 이제 반란파들이 잡는 작업이었어요. 나 이스트반 5 때 호루스가 알파리오스한테 처신 똑바로 하러 갑니다. 어이! 알파리오스! 처신 잘하라고. 까딱했다가는 저기 애비 없는 군단 되는 거야. 아빠 없는 군단이나 아들 없는 군단 되는 거야. 처신 잘하라고 해갖고, 이제 알파리오스는 뭐였어? 알파리오스는 그냥 이도저도 아니려고 그랬어요. 호루스 도와주는 척하면서 분탕질 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호루스가 손에 피를 묻히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스트반 5 때 아이언핸드, 그 다음에 그 셀레맨더, 레이븐가드 죽이란 말이야. 칼을 딱 쥐어주고서는 칼질하라고 합니다. 너의 충성심을 증명하라.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파리오스가 원래 알파리오스의 계획은 뭐였어? 반란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반란파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분탕질 치는 거였단 말이야. 대외적으로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었단 말이야. 대외적으로는 제3지대였단 말이야. 제3지대 빅텐트를 노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뭐야? 호루스가 스나미 보흐 Remember No Russian 하고서는 알파리오스한테 총을 딱 줍니다. 어쩔 수 없지 부다다다다다다다 해갖고는 충성파 죽이는데 피를 묻힙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떻게 알려줘? 알파리오스와 알파리전은 배신자다. 그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이게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확실히 반란파도 아니었고 확실히 충성파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는데 어떻게 돼? 확실히 반란파가 돼버려. 그래갖고 보고 올라갈 때 반란파 명단에, 배신자 새끼들 명단에 알파리전도 올라갑니다.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알파리전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올라가 버려. 레이븐가드 있죠? 이전에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이븐가드의 코르부스 코락스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레이븐가드의 코르부스 코락스가 그 중간에 꿈자리가 안 좋아갖고는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부하 중에 한 명이 꿈자리가 안 좋아갖고 가지 말자 그래갖고 안 갔다 그랬잖아. 근데 알파리우스가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이따 알파리우스가 뭔 짓을 하냐면, 자, 레이븐가드 죽은 애들 있죠. 레이븐가드 죽은 애들 시체를 싹 모읍니다. 그래갖고 얼굴 껍질을 벗겨갖고는 자기네 알파리전 스페이스 마린 얼굴을 다 이식을 해버립니다. 이거 사실상 페이스오프인데, 페이스오프. 그래갖고 코르부스 코락스가 퇴각할 때 같이 딸려보내요, 걔네를. 레이븐가드나 충성파 내부에다가 첩보는 심어놓은 거죠. 뿌락지를 심어놓은 거죠.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때 레이븐가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코르부스 코락스가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우리 아들들 다 죽었어요! 스페이스 마린 제조법을 알려달라고! 황제한테 떼써갖고는 황제가 막내 아들을 그 어여삐 여겨 그 스페이스 마린 복제 기술을 코르부스 코락스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코르부스 코락스는 스페이스 마린 복제 기술을 가지고서는 레이븐가드의 모성에 가갖고는 내가 레이븐가드를 재건해내겠어 딱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오메곤이 그거를 딱 봐갖고는 김빠이합니다. 레이븐가드 내부에다가 자기네 뿌락지들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얼굴 껍데기 바꿔버려갖고. 그 제보를 받았던 오메곤이, 알파리우스인지 오메곤인지 시발 나도 모르겠는데, 오메곤이 레이븐가드의 비밀 금고에 직접 잠입해갖고는 자기의 올챙이 크림 샥 하고 주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 마린 복제 비법을 쏙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갖고 알파리우스의 성수를 싹 받았던 그 진시들은 어떻게 돼? 오염이 돼갖고는 이제 그 랩터즈라 그래갖고 막 그 돌연변이 나왔다 그랬죠? 이게 오메곤이 분탕질 쳐서 그렇습니다. 원래 제조법은 오메곤이 김빠이에 가고, 기존에 있었던 진시드는 오메곤이 자기의 성수로 오염을 시켜놨어. 스페이스 마린 복제법은 제 겁니다. 제 맘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김빠이 칩니다. 그 성수가 진짜 쫑쫑인가요? 설정상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로 알아듣는 거죠? 성수가 침을 뱉는 걸 수도 있잖아. 침을 뱉는 걸 수도 있고 후추를 뿌렸을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네. 난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언급했나요? 로션일 수도 있잖아, 로션. 정확히 말해서 진실로 갈게요. 자, 악마의 혈독이라 그래갖고 정사로 가겠습니다. 야사가 아니라, 야사나 액다의 삼국지연이가 아니라, 소설 워해머가 아니라 이제 정사로 가겠습니다. 자, 정사 워해머는 뭐냐? 알파리우스가 잠입을 해갖고는 악마의 혈독이 있죠. 악마의 혈독이라는 오염물질, 약간 뭐 독인지 아니면 카오스의 오염으로 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레이븐가드의 그 보관소 그 진시들을 그냥 오염을 시켜요. 카오스랑 악마의 독으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성수를 뿌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에다가? 이식될 장기에다가, 올챙이 크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식될 장기에다가, 이식될 뭐 오모페지아 기관이라던가, 이식될 프로제네이드 셈이라던가, 이식될 간, 이식될 신장, 거기다가 그 방사능 물질 뿌린 거예요. 예? 진짜 광기 앞에서 당황하심. 그림 다크지만 딥다크는 아니었구나. 딥다크는 아니에요. 워해머는 그림 다크지 딥다크는 아닙니다. 호루스가 자가타이칸을 은하계 외부로 뺑뺑이 보냈던 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자가타이칸을 높이 사갖고 자가타이칸이 개입했을 때 골치 아픈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가타이칸을 나중에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하기 위해서 자가타이칸을 원어먼 외지로 보내버렸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었는데, 자, 자가타이칸 상대로 이제 알파리우스 오메곤이 또 분탕질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가타이칸이 있는 곳에 네크론의 파일런이 있었단 말이야. 네크론의 파일런, 블랙스톤 뭡니까? 워프의 흐름이라던가 카오스가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크론의 파일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거야. 왜? 통신은 워프로 하거든요. 통신은 아스트로패스 이용해갖고는 초능력 워프로 한단 말이야. 근데 네크론의 파일런이 말뚝처럼 떡하니 밖에 있어갖고는 워프가 안 통해. 그래서 통신이 원래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오메곤이랑 알파리우스가 굳이 가갖고는 거기서 그 네크론 파일런을 우히히 하고는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가타이칸한테 드디어 이제 무전이 오기 시작하죠. 원래대로라면, 호루스의 계획대로라면 자가타이칸은 아무것도 몰랐어야 됐어요. 오크만 열심히 잡았어야 됐어. 애초에 무전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로갈돈이라던가 저기 마그누스의 무전을 듣게 되죠. 드디어 자가타이칸이 프로스페로의 댕댕이 리만로스가 공격한다더라. 로갈돈이 호루스가 배신을 일으켰다 씹새끼, 그 무전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타이칸이 씨발 안되겠다 얘들아 귀환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화이트스카 설명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자가타이칸은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힌 상태라 그랬죠? 그랬는데 오메곤이었는지 알파리우스가 히히히 못가 화이트스카 못가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타이칸이 생각이 많아지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자가타이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충성파에 가담하게 하려고 알파리우스랑 오메곤이 자가타이칸의 그 화이트스카 함대가 딱 가는데 히히히 못가. 그래서 자가타이칸이 왼쪽으로 가면은 알파리우스랑 오메곤도 똑같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막았죠. 근데 자가타이칸이 화살촉 대형으로 도쿄 드리프 울란바토르 드리프트 해갖고 쉿 해갖고는 그 알파리우스의 함대를 싹 제껴갖고는 이제 프로스페로로 가버리죠. 이 자가타이칸에게 알파리우스와 오메곤이 했던 행동은 뭐였느냐, 확실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자네 충성파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고 지랄하고 있죠. 이스트반 때 레이븐가드에도 접해고, 그 다음에 코르부스 코락스의 그 소중한 올챙이 크림은 김바이 해갖고는 오염시켜놓고 그랬는데, 또 자가타이칸이 사태 파악하고 충성파로 또 관여할 수 있게 해서 또 존나 잘 도와줍니다. 자,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 자, 리말러스가 빨갱이 마그누스를 잡으려고 그래갖고 프로스페로의 몰락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그누스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알파리전이 쳐들어옵니다. 마그누스와 사우전드 선즈가 젠치에게 파친다 그래갖고는 뿅 하고 전부 다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고 있어갖고 리마너스랑 스페이스 울프는 복복 이러고 있는데, 알파리전이 히히히 알파리전 등장 그래갖고 리마너스를 존나 패기 시작합니다. 리마너스를 존나 패는데 딱 화이트스카의 그 자가타이칸이 딱 도착하죠. 그래갖고 리마너스가 형제여 도움 반란이다 반란 뮤턴이 딱 그러는데, 그 자가타이칸은 몰라 시발 너가 진짠지 알파리전이 진짠지 모르겠어 알아서들 하쇼, 뭐 살아남았다면 너가 충성판 거겠지 하고서는 화이트스카의 그 자가타이칸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자가타이칸이 이때 누구 만났다 그랬죠? 모타리온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모타리온이랑 싸운단 말이야. 그랬는데 모타리온이랑 대화를 하다가 자가타이칸이 이제 너랑은 함께 안 한다 이 더러운 똥뿌름대는 녀석하고선 모타리온이랑 자가타이칸이랑 싸우다가 자가타이칸이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모타리온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이상한 거야. 이거 알파리전 알파리우스 이 새끼들 확실히 반란파 맞아? 이 새끼 자가타이칸 상대로 뭔 지랄을 했길래 제가 저러지? 모타리온이 여기서 머리가 또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모타리온이 머리가 잘 굴러가갖고 호로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알파리전 확실히 우리한테 붙은 거 맞아? 이 새끼들 수상한데? 그랬는데 이제 호로스가 얘기하죠. 니 할 일이나 잘해 이 새끼야. 야! 그때 자가타이칸 왜 못 잡았어? 너 할 일이나 잘해 이 새끼야. 그래갖고는 무시당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게 모타리온의 간언을 호루스가 그냥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듣고 흘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호루스도 씨발 이 새끼들 이상한 거야. 알파리우스 이 새끼가 속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는 이제 호루스가 그 알파리우스한테 명령을 내리죠. 자, 이제 우리 반란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 불안한 요소는 바로 너! 알파리우스 이 새끼 너랑 바로 너의 그 알파리전 군단이야. 이제 충성심을 증명해 주어야 쓰겄다 그럽니다. 에? 무슨 충성심이요? 그
명왕성에 가갖고 명왕성 먼저 공략해. 왜? 이제 태양계로 진입합니다. 반란파애들이 태양계로 진입을 하는데 명왕성이 그 교두보가 될 거야. 우리 태양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 홀리테라까지 그 교두보가 바로 될 거야. 명왕성이. 그러니까 너가 가서 명왕성 그 따위 타고 와. 너가 선봉에서 새끼야 딱 그럽니다. 또 알파리우스가 와까리마스 하고서는 명왕성으로 가요. 명왕성 먹고 너의 그 충성심을 증명해. 그래갖고는 알파리우스가 히히히 심시티 파티다. 그래갖고 명왕성 지키고 있던 누구였지? 이때 지기스문트가 명왕성 지키고 있었나? 알파리우스가 얘기하죠. 이 행성은 이제 제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로갈돈이 야 이 개새끼 하고서는 팔랑크스를 딱 끌고 자신의 기함이었던 팔랑크스를 딱 끌고 명왕성 궤도에 딱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파리우스 이 씹새끼야 그래갖고 알파리우스와 로갈돈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의도한 거임. 이지랄합니다. 뭐야? 호루스가 자신을 여기 보낼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다른 프라이마크들과 달리 굳건한 로갈돈은 자신의 힌트를 받으면은 그걸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야? WWE였습니다. 이거 알파리우스 입장에서는 적당히 임페리얼 피스테이들이랑 싸우다가 로갈돈이랑 만났을 때 로갈돈이랑 몇 탑 주고받아. 그 다음에 로갈돈 내 말을 잘 들어라. 사왕 한 명을 끌어내릴 묘책이 있다. 이 전쟁을 끝낼 묘책이 있다. 그럼 로갈돈이 어? 묘책? 무슨 묘책?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러면은 소곤 그럴 예정이었단 말이야. 정확히 말해서 뭔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역이스트반 알파리우스가 했던 그 큰 그림은 뭐야? 역이스트반이어갖고 이스트반 사태 뭡니까? 이스트반 5 사태는 충성파가 반란파한테 유인당해갖고 포위 공격을 당했잖아요. 알파리우스의 큰 그림은 뭐야? 자 로갈돈 너가 지구 황궁수비대장이지 내가 반란파 녀석들을 테라로 황궁으로 인도할 테니까 거기서 역이스트반으로다가 반란파를 유인하고 충성파가 쌈 싸먹어서 역이스트반을 해버리자. 잘잘잘잘 그럴 계획이었단 말이야. 시발 얘기가 너무 지루하고 현학적이에요. 알파리우스 그 상대는 로갈돈. 그래갖고 자 이 얘기하죠. 알파리우스가 로갈돈 나에게 호루스를 끌어내릴 이 전쟁을 끝낼 비책이 있다. 들어보거라 형제여. 그러는데 로갈돈이 아가리 닥쳐 씨발려나 부르르 하고 갈아버립니다. 정확히 말해서 알파리우스의 창에 로갈돈이 축 찔려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창을 찌르고 있던 알파리우스의 양팔을 로갈돈이 체인소드로 강 하고 양팔을 잘라버린다. 시벌 알파리우스가 있어. 잠깐 전쟁을 끝내 비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로갈돈 입장에서 알파리우스 평소에 개짓거리 하고 다니고 속을 알 수 없고 지루하고 현학적이고 맨날 그렇단 말이야. 맨날 남들 속이고 다니고 늑대가 나타났다 해갖고 로갈돈 입장에서 알파리우스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맨날 어휴 이 새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 로갈돈 입장에서 그랬단 말이야. 거기다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주장창 역이스트반 사태를 어쩌고 저쩌고 주주장창 끌어내릴 비치기 주주장창이니까 지루하고 현학적인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 로갈돈 입장에서는 들을 가치도 없어. 아가리 닥쳐 씨발려나 가 해갖고는 알파리우스가 떠들지 못하게 그냥 꼴통을 붕쯔 대가리 딱 해갖고 문단무용으로 그럼 죽어 해갖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알파리우스가 허미 씨벌 로갈돈 그러는데 아가리 닥치라 그랬지 딱 그러는데 하지만 승리가 된건 사망. 한방은 인생 끝납니다. 이게 만일 로버트 길리먼이라던가 다른 애들이었으면은 속아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로갈돈은 씨발 애초에 들어줄 의지 자체가 없었어. 애초에 업보야 업보. 그동안 했던 업보인 거야. 계속 이지랄했잖아. 애초에 병신이었죠. 로갈돈한테 누가 이런 짓을 해. 로갈돈을 모르니 너는? 다른 애들도 들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요? 애초에 들으려는 시도 자체도 안 했다니까? 그니까 로갈돈한테 잘 구슬려갖고 선택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 다른 프라이마크 만났을 때 구슬려갖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줬어. 그럼 다른 프라이마크들이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잖아. 근데 로갈돈은 뭐야? 듣지도 않음. 제일 복잡한 속내를 가진 프라이마크가 제일 단순한 프라이마크한테 뚝배기 날아간 게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이게 정답입니다. 이때 죽은 건 알파리우스였습니다. 오메곤이랑 알파리우스 둘 다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메곤이 코피를 흘립니다. 나의 형제가 죽다니! 뭔가 정신적으로 링크가 있었나봐요. 오메곤이 알파리우스가 죽었다는 걸 딱 감지를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테라 공성전 할 때 지구에 도착해갖고 황금 공성전 할 때 이제 오메곤은 호루스한테 얘기합니다. 나의 일은 여기까지. 아디오스. 그래갖고 떠납니다. 근데 호루스가 그냥 보내줘요. 오죽 족같았는지 황금 공성하는 도중에 이제 오메곤이 이탈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로스가 가 그럽니다. 자, 그래갖고 다른 발란파 스페이스 마린들은 호로스 에러시가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아이 오브 테러로 가죠. 카오스 개구멍, 카오스 물질 우주와 워프 우주가 희미한 곳 아이 오브 테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오메곤이랑 그 다음에 그 알파리전 애들 있죠. 걔네는 안 갑니다. 거기로 안 가요. 그냥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어요. 물질 우주에 남아 있어요. 그럼 얘네 모성은 어디에요? 모름. 어디서 자꾸 튀어나옴. 그래갖고 오메곤은 어떻게 되느냐? 오메곤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지금 정황상 로보트 길리먼한테 뒤진 거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그 알파리전이랑 이제 울트라마린이랑 붙거든요. 그래갖고 로보트 길리먼이랑 오메곤이랑 맞다이를 쳐요. 그래갖고 그때 오메곤도 대거리가 댕강했는데 자기의 프라이마크가 죽자 수많은 알파리전 스페이스 마린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래갖고는 역으로 울트라마린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울트라마린이 그 알파리전한테 전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오메곤은 죽였는데 적 지휘관은 땄는데 전투에서는 울트라마린이 져요. 그래갖고 그때 오메곤도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썰이 있는데 이건 썰입니다. 예, 이게 알파리전은 다 이딴 식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액다님, 알파리우스 오메곤은 자꾸 릭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요 혹시 이때 로갈도한테 대가리 따이땅한 게 오메곤 아닌가요? 알파리우스가 아니라? 그걸 몰라요. 이게 알파리우스라고 오메곤이 소설이 있거든요. 이거 소설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화자가 알파리우스랑 오메곤이거든요. 나는 알파리우스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리고 작가도 이때 죽은 거는 오메곤이 아니라 알파리우스예요 하는데 어디서 보면은 이때 죽은 거 오메곤인 거 아니야? 근데 모릅니다. 씨발. 작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지답도 모를 거라마? 이따가 알파리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모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도의 컨셉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파리전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알파리전의 프라이마크인 알파리우스는 오메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정답은 모름. 그러니까 로보트 길리먼한테 죽었다는 거는 썰이야. 근데 로갈돈한테 죽은 건 확실히 죽었어. 알파리우스든 오메곤이든 로갈돈한테 확실히 대가리가 따인 건 맞아. 근데 로보트 길리먼한테 따인 거는 그게 프라이마크는 맞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군단인 알파리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파리전은 처음 명칭은 알파였어. 알파. 자, 지금 알파리전을 상징하는 건 요 히드라 마크입니다. 요 히드라 마크. 근데 이제 대성전 했을 때는 이 히드라 마크가 아니었어요. 대성전 했을 때 당시에는 그냥 알파라서 그냥 이 A 모양이었습니다. A 모양이었는데 지금 저기로 바뀌었죠. 히드라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알파리전을 상징하는 거는 세 개의 머리에 히드라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리전을 상징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쌉간지예요. 청금색이거든요. 얘네 청금색이에요. 이게 울트라마린처럼 그냥 파란색도 아니고 워드베어처럼 약간 하늘색, 빨간색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청금색입니다. 파란색에다가 은은하게 광택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거기다가 아머가 이렇게 비닐이 있습니다. 이렇게 히드라인지 뱀인지 이런 비닐 같은 게 있어요. 도색하기 빡셀 것 같은데 도색하기 의외로 쉽습니다. 거기다가 헬멧도 이 히드라 모양 헬멧 있죠. 요거 그래서 간지입니다. 역시 요 외모가 이제 알파리전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블랙옵스입니다. 블랙옵스. 얘네 처음에 대성전 했을 당시에 온갖 공작이라던가 잠입 같은 걸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군한테도 잠입을 할 정도였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어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때 육군이 해군한테 스파이 보내고 해군이 육군한테 스파이 보냈죠. 그런 것처럼 알파리전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대성전 당시에 호루스 에러시 당시에도 충성파한테도 잠입해 있었고 반란파한테도 잠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뭐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짓 똑같이 하고 있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알파리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파리오스가 있었을 당시에 알파리전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대단히 민주적입니다. 워해머 치고 많이 민주주의적이고요. 워해머 치고 좀 개성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존중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컬티스트 있죠? 카오스 신도를 쓸 수 있는 게 워드베어러랑 알파리전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컬티스트들이 있죠? 카오스에게 타락한 신도들, 그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은 아니고 카오스의 신봉자들, 이단노무 새끼들, 그 컬티스트들, 걔네는 일반적으로 카오스의 비상식량,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의 비상식량, 뭐 인간 폭탄 아니면은 뭐 재물
뭐 그렇단 말이에요. 노예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파리전에 있어서 컬티스트는 뭐야? 당당한 알파리전의 일원입니다. 그냥 스페이스 마린이 아닌 알파리전이에요. 월드히터도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월드히터랑 다르죠. 월드히터는 예! 너도 전우다! 약간 이런 느낌 월드히터는. 그리고 셀레멘더는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야. 보호해주고 가꿔줘야 될 대상이고, 그 다음에 레이븐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몽시켜줘야 될 존재야, 일반인들은. 근데 알파리전은 뭐 그냥 조금 센 정도인 거지. 우리는 그냥 수술 받은 인간이고 너희는 수술 안 받은 인간이야. 우리는 힘이 센 인간이고 너는 그냥 힘이 덜 센 인간이야. 그래갖고 알파리전은 하오하오 다 똑같습니다. 예. 얼마나 자유적이냐면은 프라이마크도 속여, 자기 지휘관도 속여. 그럴 정도입니다. 예. 그래갖고 보고 올릴 때 일부러 자기만 알고 있는 것만 올려요. 그런 경우도 있죠. 다른 하나 특징,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게 존나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알파리전의 가장 짜치는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뿅뿅 챕터의 챕터 마스터 알파리전의 스페이스 마린 아니야? 알파리전에서 잠입한 스페이스 마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알파리전은요 진시드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알파리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시드가 굉장히 안정적인 축에 촉합니다. 거기다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임에도 불구하고 카오스에 투신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이 오브 테러에 거주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이 오브 테러라던가 카오스 렐름에 거주하게 된다면 애들이 돌연변이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팔이 하나 더 달한다던가 뿔이 자란다던가 날개가 생긴다던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알파리전은 뭐야? 얘네 그냥 저기서 산다 그랬죠? 얘네 그냥 물질 우주에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연변이화가 진행이 안 돼요. 워프로 인한 돌연변이화가 진행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거기다가 애초에 진시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펄이가 된다던가 흡혈기가 된다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워프 까마귀가 된다던가 얘네 그런 거 없어요. 진시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짓까지 버리냐면은 자 알파리전 애들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해? 필요하다면 요거 해골 뽁댑니다. 해골이랑 요 카오스 맞고 뽁대고 여기다가 금태를 칠해요. 파란색으로 칠한 다음에 금태를 칠하고 여기다가 울트라마린 마크를 박아놔요. 저는 울트라마린 3중대 소속의 아세인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옷을 다 벗어. 파워아마 더 벗고서는 야가다 현장 갑니다. 엑다리오스! 자네 야가다 에이스구만. 자네 부친 중에 한 분이 오그린인가요? 저 부친 중에 한 분이 오그린일 줄도요? 그러고서 야가다 현장에서 몰래 정탐합니다. 예. 그러고 있다가 헬 하이드라 소곤소곤 그래갖고 그래서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냐면은 제국의 그 수뇌부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이게 씨발 완전 도라에몽이라니까? 알고 보니까 알파리전이 제국의 하이로드들 있죠. 하이로드들 제국의 국회의원 제국의 장관들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알파리전 아니야? 그럴 정도로 씨발 그냥 도라에몽 주머니입니다. 얘네가 골 때리는 게 그거야. 그래갖고 난 얘네 처음에 나 젠취 계열 카오스 마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젠취 계열은 사우전드 선즈야. 얘네는 소속된 카오스 신이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없어요. 없습니다. 얘네 카오스 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은 그럼 아닌 거네?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도 맞습니다. 에? 어떻게 그게 가능함? 간단합니다. 카오스 신도 속여요. 제가 지금 코른을 믿는 것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코른의 권능을 쓰고 있지만 이게 코른이 저를 이뻐서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코른이 저를 속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으로 코른을 속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지랄. 그래서 카오스 신의 힘을 받잖아요. 카오스 신은 사랑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카오스 신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얘네는 소속된 카오스 신도 없고 심지어 카오스 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얘네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자신들의 힘과 임무의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 황제의 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반란파인데 황제의 힘도 마다하지 않고요. 제국의 축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후원과 제국과 협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황제조차도 얘네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얘네 진짜 목적이 뭔가요? 자, 이 새끼들 최대 문제점은 뭐야? 목적이 없습니다. 컨셉에 잡혀먹힌 병신들이에요. 이걸 하나로밖에 요약이 안 돼. 원래 알파리오스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알파리오스의 목표는 인류 제국과 황제예요. 알파리오스의 목표는. 근데 선택지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황제에도 붙고 그 다음에
그 호로스한테도 붙었던 거야.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알파리우스는 황제 발악이야. 그랬는데 알파리우스가 뒤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알파리우스가 뒤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뭘 했었지? 이렇게 돼갖고 알파리전은요 하나로 통합되지가 않습니다. 알파리전은 지금 여러 개의 워밴드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뭐야? 알파리전은요 지금 통합이 안 돼 있고 황제를 진짜 사랑하는 애들도 있고요, 황제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황제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황제를 배신하는 애들도 있고요, 황제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배신하는 척하면서 사랑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카오스를 사랑하는데 황제를 좋아하는 척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알파리우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도 있고요, 황제와 카오스 둘 다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씨발 도라에몽입니다 이 새끼들. 내가 그래서 알파리전 존나 싫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알파리우스의 그 알파리전은 여러 개의 워밴드로 점조직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자 다 달라요. 진심으로 황제를 믿고 따르는 워밴드도 있고요, 아니면 황제를 진심으로 증오하는 워밴드들도 있고요, 아니면 로갈돈이 알파리우스를 죽인 것 때문에 제국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씨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알파리전의 상태입니다. 예. 처음에 알파리우스는 제국을 궁극적으로 돕되 애매하게 돕는 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컨셉에 잡혀먹혀갖고 지들의 목적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새끼들. 컨셉에 잡혀먹혀갖고 우리가 충성파였어, 반란파였어. 근데 일단 제국에선 반란파야. 제국 입장에서 이 새끼는 반란파입니다. 그리고 제국에서는 알파리전을 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데스가드는 어떻게 타락했죠 여러분? 데스가드는 그게 강제로 타락당했잖아요. 데스가드는 강제로 너그한테 강제로 팔려갖고 타락당했잖아. 사선은 뭐야? 사선도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됐어요. 월드히터도 자신들이, 월드히터는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저기 엠퍼러 칠드런도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새끼들은 뭐야? 맨정신으로 그 지랄을 했다는 거야. 누가 칼 두고 협박함?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비극으로 점첨돼 있어서 타락했나요? 아니요. 뭔가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타락했나요? 아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이는 거야? 그야 재미있으니까 타노시자. 그래서 제국국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더 위험한 새끼들입니다. 더 위험한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야. 내가 아까 물어보셨죠? 그러면은 살아남은 건 알파리우스인가요? 오메곤인가요? 자, 알파리전에 또 골 때리는 점이 나오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알파리우스인지 오메곤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다 그랬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알파리우스는 지금까지 나왔던 프라이마크 중에 가장 덩치가 작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자, 여기가 알파리우스 촌이에요. 촌. 여기저기서 알파리우스 호소인들이 무척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국에서 시즌 15호 알파리우스 참살, 제국에서 시즌 16호 알파리우스 참살, 제국에서 시즌 17호 알파리우스 참살, 여기저기서 자기가 알파리우스라고 호소하는 카오스 로드들이라던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들이 널렸습니다. 나는 알파리우스다, 우리는 알파리우스다. 여기가 알파리우스 촌이에요. 촌. 그래서 알파리우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오메곤인지 알파리우스인지 따지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야. 알파리우스인 척을 연기하는 알파리전을 연기하는 오메곤을 연기하는 알파리전을 연기하는 알파리우스를 연기하는 알파리전을 점점점점점점 이지랄, 이 뇌절이 반복이 되는 거야. 난 그래서 처음에 알파리전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씨발, 근데 이게 내가 언제부터 오호라, 내가 알파리우스로 보인단 말이지, 깨져라 경화수월, 호호호호, 이지랄이 되는 거야. 골 때리는 설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니어처 게임 중에 호로스에러시 미니어처 게임 있죠. 월모 40K 미니어처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호로스에러시를 배경으로 한 미니어처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이 프라이마크들이 등장합니다. 프라이마크들이 등장하는데 프라이마크들마다 각자 능력이라던가 특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호로스에러시 미니어처 게임마다 프라이마크 캐릭터마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특수 능력이라던가 능력치가 있단 말이에요. 알파리우스의 능력은 뭐야? 알파리우스가 게임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주사위 굴려갖고 성공하죠? 그건 사실 알파리우스가 아니었답니다. 진짜 알파리우스는 여기 있어야 갖고 죽은 거 무효화 가능. 고생해서 알파리우스 죽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주사위 굴려갖고 성공했어. 방금 그건 알파리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현피 유도. 그런 특규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주사위 굴리는 거 실패했어. 아쉽게도 방금 잡으신 건 알파리우스였습니다. 알파리우스 사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알파리우스인 척을 했던 알파리전 잡병이었던 거야, 미니어처 게임에서는. 그래서 알파리우스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게 오메곤이냐 따지는 게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그게 컨셉이거든. 그게 얘네 존재 의의고 그게 얘네 컨셉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따지는 게 중요합니까? 뭐야? 슐레딩거의 알파리오스인 거야. 양자 중첩 알파리오스였던 거야.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자, 몇 가지 떡값이 있었죠. 첫 번째, 알파리전은 진시드 올챙이 크림이 순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적다. 두 번째, 얘네는 아이 오브 테러로 들어가지 않았다. 카오스 렐름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현실 우주에서 활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희한하게 머릿수가 늘어나거든요. 지금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진시드가 돌연변이화가 됐다던가 진시드가 순결하지가 않기 때문에 충원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워프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만년 전에 활동했던 스페이스 마린이 아직도 활동을 한단 말이야. 알파리전은 뭐야? 현실 우주에서 활동하는데 보급도 잘 되고 있고요. 충원도 존나 잘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함? 간단합니다. 현실에서 충원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현실에서 활동하고 현실에서 충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삼성전자라던가 현대 로템 같은데 간부로 들어가갖고는 그 군수품 김빠이 했겠죠. 첫 번째로 그렇고, 충원은 어떻게 하느냐. 충원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충원과 관련된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느냐. 자, 알파리전의 영웅은 제가 얘기 안 할 건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스콜라 프로제니움이 있죠. 스콜라 프로제니움 뭡니까? 제국의 사관학교죠. 하루는 스콜라 프로제니움에 스페이스 마린의 썬더호크가 딱 착륙을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헬리콥터가 딱 착륙을 했단 말이야. 갖고 사관생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나가봅니다. 교장 선생님도 나가봤는데 거기에는 스페이스 마린들이 있었어요. 자, 아세이들 잘 들어라. 이 스콜라 제니움 사관학교는 최고의 모험생들만 뽑는다고 들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스페이스 마린에서 아세이들의 자진 입대를 환영한다고 했다. 자, 훌륭한 인재들만 추려서 저희 스페이스 마린에 충원시키도록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장이라던가 교사들이 깜짝 놀라죠. 스페이스 마린께서 우리의 뛰어남을 알아셔갖고는 우리 아이들을 자진 입대하러 오셨구나 하고서는 애들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씨발 공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납치하듯이 자진 입대를 시킨단 말이지. 그래갖고 교장이 얘기를 하죠. 잠깐만요, 관등 성변전 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액다꽃 챕터의 챕터 마스터 액다리우스라고 하네. 자, 자진 입대를 환영하네. 딱 그럽니다. 근데 교장이 이상해갖고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애들을 맘대로 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독이라던가 저희 윗선에 물어봐갖고 그 허가 좀 받아오겠습니다 하는데 액다리우스가 이러고 쳐다봅니다. 그러도록 하게 딱 그럽니다. 잠깐 뜬들이다가 그러니까 딱 그 윗선에다가 연락을 해갖고는 사실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액다리우스 스페이스 마린이 딱 확성기에다 입을 대고서 학생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스페이스 마린이다.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른들을 모조리 죽여라 이럽니다. 뭔 개소리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부터 어른을 죽이는 녀석은 스페이스 마린으로 받아주겠다. 어른을 죽여라. 어른들이 거짓말쟁이다. 딱 그럽니다. 그래갖고는 학생들이 우와 이래갖고는 스페이스 마린이랑 교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교사를 막 죽여. 그래갖고는 마지막에 교장 하나만 남아요. 교장이 남아갖고는 그 액다리우스 스페이스 마린과 대면을 합니다. 학생들이 제국의 영광스러운 식민인 학생들이 니놈들의 가만히설에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액다리우스가 얘기하죠. 글쎄 너희들의 거짓말도 들었는데 우리의 거짓말이라고 안 들을까? 껄껄껄 이럽니다. 그리고 자네는 내가 친히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주도록 하겠네. 자, 그 제국의 담당자가 왔을 때 자네가 보고하도록 하게. 근데 걔네가 너희를 살려줄지 죽일지 모르겠는데 살자를 하던가 아니면 뭐 보고를 하던가 그건 자네의 자유일세. 꼭 학생들 잘 먹고 갑니다. 그래갖고 그 스콜라 프로제니움 사관학교에 있는 아세이들 싹싹 긁어 모아갖고는 자진 입대 시킵니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죠. 저기 알파리전이 현실에서 그 인력 충원한다는 대표적인 사례죠. 얘네 보면은 헬멧 벗어도 일반 마린이랑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심지어 원한다면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다가 까마귀 올려놔갖고는 블러드 레이븐인 척도 한단 말이야. 저기거든 사선보다도 더 젠치답거든? 하지만 젠치랑 딱히 관련 없음. 아닌가? 사실은 젠치랑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척 하는 건가? 이게 알파리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묘한 게 알파리전의 매력이고요. 알파리전의 영웅은 잘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모른다 그러잖아요. 알파리전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몰라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영웅이 알파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리전의 영웅은 안 다루고 갈 겁니다. 나중에 그건 영웅 특별편 만들 때 찾아서 하든지 할게요. 히드리 마이어 누군지 몰라요. 그게 누구야? 히드리 마이어가 뭐야? 나 진짜 몰라. 진짜 죄송한데 야! 너 워해머 설명하는데 그 정도 책임감마저도 없단 말이야? 진짜 모릅니다.
그런 애가 있었어? 이 새끼 너 설명을 준비했다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무책임한 새끼, 메카 새끼. 교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알파리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퍼스트 파운딩 스페이스 마린에 대해서 모든 설명이 끝났어요. 충성파 따로, 반역파 따로 이제 통합번호를 얼마나 올릴 것 같은데, 아니 맥다님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은 이 소재 고갈돼서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세컨드 파운딩도 남아있고요. 아직 영웅 설명에는 하나도 안 했어. 퍼스트 파운딩 내가 지금 영웅 한 명만 다룬다던가 아니면 대충 다룬 것 같잖아요. 퍼스트 파운딩 영웅 설명에 지금 하나도 안 했어. 세컨드 파운딩도 하나도 안 했어. 할 거 많습니다. 괴수의 전쟁도 안 했어. 호루세로시도 안 했어. 안 한 거 존나 많습니다. 프라이마크의 귀한 인도미투스 성전, 징조의 방주 하나도 안 했어. 내년에 늑대의 시간 하나도 안 했어. 카오스 악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도 안 했어. 자, 그래서 길고 긴 시간이 끝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이제 블랙 템플러랑 그 다음에 데스워치가 일바다로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스페이스 마린은 블랙 템플러랑 데스워치인데 둘이 붙여서 할지 따로따로 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타이라니드의 거대 괴수, 액다가 괴수 좋아하죠? 다음 시간에 타이라니드의 거대 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프라이마크들의 18번고, 프라이마크들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에르다의 트롤지스에 의하여 프라이마크들의 생물학적 배양포드가 포봉! 이제 더 이상 안녕! 안 해도 된다. OMO 설명회는 계속됩니다.